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문학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작품이 뭐였냐면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이었죠. 호질이라는 작품이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꼼꼼히 다 읽고 질문들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질문 중에 좀 선생님이 보기에 괜찮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자면 범이 이제 북곽 선생이 양반 지배계층이라면 그러면 그 지배계층을 혼내는 범은 피지배계층을 대변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범이 피지배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은 아니고요. 범이 뭔지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랑이죠, 호랑이. 그 호랑이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서 선생님 왜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람으로 혼내지 않고 왜 호랑이가 혼내는 그런 장치들을 썼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박지원도 스스로가 양반이에요. 근데 자기도 양반이면서 양반을 비판하면 같은 무리로부터 굉장히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 너 지금 우리 까는 거야? 너도 양반인데?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을 때 아니야. 나 지금 여기 봐봐 소설. 사람이 뭐라고 혼낸 게 아니라 양반을 혼낸 게 아니라 호랑이가 그런 거야 라고 약간의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동물을 앞세워서 인간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동물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박지원이 스스로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을 직접적으로 사람으로서 비판하면 질책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핑곗거리로 호랑이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요 문학 파트를 끝내고 이제 문법 파트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외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는 총 5장이고요. 그 5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공부하고 모두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잘 안 썼는데 자,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짠짠 문법 정확하게 이해하기.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 중에서도요, 문법은 파트가 되게 많아요. 의문론도 있고, 통사론도 있고, 그 다음에 형태론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어디부터 배울 생각이냐면, 의문이라는 것부터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우기 전에는 도대체 걔가 뭔지부터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의문이라는 거의 개념이 뭔지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의문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별에 사용되는 최소의 문법 단위래요. 뭐가 포인트냐면 의미 구별에 사용되는 최소의 문법 단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문을 달리하면 의문이라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걸 달리하면 의미를 구별할 수 있어요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벌. 자, 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별과 벌이에요. 이거 두 개는 똑같은 뜻인가요?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별은 여러분들 요거 그쵸? 네, 반짝반짝 하늘에서 빛나는 거고요. 벌은 꽃의
어떻게 그리죠? 벌, 벌, 벌은 꽃에 앉아서 꿀을 전달하는, 꿀을 먹고 전달하는, 그 꽃가루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별과 벌은 뜻이 달라요. 근데 별과 벌을 잘 보시면요, 딱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맞아요. 별은 여가 들어간 거고요. 벌은 어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 글자, 한 의문 때문에, 하나 때문에 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거를 바로 음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저건 모음 아닌가요? 맞아요. 모음이 요 음운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음이 음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자음은요? 자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볼게요. 곰, 공. 이렇게 됐어요. 자, 뭐만 달라요? 맞아요. 맨 밑에 있는 요 받침에 있는 자음만 다르죠. 근데 얘네 둘이 의미 똑같아요? 달라요? 의미 달라요. 얘는, 그쵸. 곰이고요. 얘는 이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의미를 다르게 하는 데 쓰이는 딱 하나. 얘네들을 다 음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운은요. 음과 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음이 요거에 해당하는 애고요. 음소라고 되어 있죠. 음소. 운이 얘야. 운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과 운을 합쳐서 음운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분절음은 보시면요. 음소 보시면요. 정확히 소리마다 경계가 그어지는 음은, 즉 자음과 모음. 앞에 거 모르겠으면 이렇게 가르치셔도 상관없어요. 뭐와 뭐가 분절음은이냐면 자음과 모음이라는 애가 바로 이렇게 의미 구별에 사용되는 최소의 문법 단위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비분절음은, 운소는 소리마다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지 않는 음은, 이것도 이렇게 가르치셔도 돼요. 근데 그 뒤에 볼게요. 즉 소리의 강약, 고저, 높낮이, 장단, 길고 짧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리의 강약도 없고요. 높낮이도 없어요. 자, 이 높낮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 중국어예요. 중국어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성조가 있죠. 성조. 사성이 있어요. 높임의 정도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거든요. 이게 중국어에서 가능한 거고요. 소리의 강약은 여러분들 액센트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어디에 딱 포인트를 주어서 강하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영어에 있는 거고요. 국어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장단이 있어요. 음의 길고 짧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건 길게 발음하고 어떤 건 짧게 발음해요. 우리 이따가 밑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기는 할 테지만 예를 들어서 말 똑같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하고 길게 발음하고요. 하나는 말하고 짧게 발음해요. 근데 요 길고 짧게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길게 발음하는 말은 언어. 우리가 지금 하는 말 있죠.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짧게 발음하는 건 동물. 말, 다그닥다그닥 하는 그 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요거 하나인데, 그쵸? 요 길게 발음할 건지 짧게 발음할 건지 그거 하나인데 의미를 구별해 주니까 역시 의미 구별에 사용되는 최소의 문법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 쭉 그어 놓을게요. 의미 구별에 사용되는 최소의 문법 단위가 뭐다? 바로 음운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배울 거냐면요. 이 음운들을 배울 거예요. 음소부터 배우고요. 그다음 운소를 배울 거거든요. 음소는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여기 있죠? 자음과 모음이라고 있어요. 우리 자음과 모음부터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비분절음은 운소는 뭐가 있냐면 장단이라고 했어요. 이 장단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가 변하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음, 모음 체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음, 모음 이렇게 있는데요. 선생님,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있는데 자음과 모음이 뭐가 다른 건가요? 생긴 게 다르죠. 이름이 달라요. 예, 이거는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자음과 모음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발음을 할 때요. 어떤 거에 장애를 받아서 어딘가 막혔다가 터뜨리거나 이렇게 방해를 받아서 나는 게 자음이고요.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나오는 소리가 모음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소리가 날 때 장애를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별이 돼요.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가 자음이고요.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모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계속 우리 문법 수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문법 수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임의로 그냥 마음대로 이게 자음이야, 이게 모음이야 이런 체계를 갖고 있어. 막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법칙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과 어떻게 발음해야 돼와 관련된 법칙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표준 발음법이에요. 이 표준 발음법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어문규정 탭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 표준 발음법에 있는 거대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자음은 표준 발음법 제2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나온 자음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자음은 총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에? 10개? 12개? 기본적으로 세봅시다. 우리 자음 가나다라로 한번 세볼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자카, 타파하. 몇 개예요? 14개예요. 선생님 14개인가요? 아니요, 땡. 거기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냐면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총 몇 개예요? 14개 플러스 5개니까? 맞아요. 자음은 총 19개입니다. 자, 이 19개의 자음 한번 옆에다가 제가 따로 써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그럼 뭐예요? 히읗. 그럼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선생님 뭐 빠지지 않았나요? 다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 타. 그렇죠. 선생님이 빼놓은 거 있죠? 뭐 있어요? 파. 이렇게 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요렇게까지 해서 총 몇 개였냐면 19개였습니다. 자, 이제 이 19개를요. 자, 발음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발음이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우리는 요 표에서 구분해 줄 거예요. 자, 우선 좋은 위치, 발음이 나는 위치를 먼저 볼게요. 발음이 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첫 번째 입술 소리, 두 번째 잇몸 소리, 세 번째 센 입천장 소리, 네 번째 여린 입천장 소리, 다섯 번째 목청 소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술 소리는 입술과 입술이 마주쳤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고요. 잇몸 소리는요. 혀의 끝이 잇몸이나 이,
안에 닿아서 나는 소리를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센 입천장 소리. 얘는요, 자, 여러분들 혀를 입천장에 대볼까요? 입천장에 대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센 입천장입니다. 그래서 혀가 그 딱딱한 센 입천장을 건드리면서 나는 소리 센 입천장 소리고요. 여린 입천장 소리는요. 자, 혀를 조금 더 뒤로 목구멍 쪽으로 가서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그 딱딱한 부분 뒤에 조금 부들부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린 입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혀가 거기에 닿아서 나는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고요. 마지막 목청 소리, 목에서부터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입술 소리는 입이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잇몸 소리는 혀가 이나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 센 입천장 소리는 위에 입천장에서 딱딱한 부분에 혀가 닿아서 나는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는 그 혀가 더 안쪽에 부들부들한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 목청 소리는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좋은 방법, 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에 따라서 나누는 그쪽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파열음, 두 번째 파찰음, 세 번째 마찰음, 네 번째 유음, 다섯 번째 비음. 다 5개씩이네요. 자, 파열음은 뭐냐면요. 파열, 뭔가 파열된다라는 건 깨진다는 거죠. 팍 터진다는 거죠. 그쵸? 어떻게 되냐면 뭔가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 이렇게 써볼게요.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 요게 파열음이고요. 파찰음은요. 세 번째 할게요. 마찰음부터 할게요. 마찰음은요. 소리를 막았다가요. 이렇게 공기가 비벼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공기를 똑같이 막았다가 미끄러지듯이 비벼서 내는 소리. 이게 마찰음이고요. 파찰음은 파열음 플러스 마찰음이에요. 파열 플러스 마찰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막았다 터트리긴 하는데 그때 공기를 슥슥슥슥 비벼서 내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음은요. 유가 흐를 유자예요, 얘들아.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데도 울리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물 흐르듯이 나는 소리고요. 마지막 비음은 코 비자예요. 이비인 후과 할 때 그 비자, 코 비자입니다.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예요. 공기를 막았다가 소리를 내는데 그때 코가 울려요. 자, 여러분들 이따가 요 비음 같은 경우에는 손을 코에 올리고 발음을 해보시면 어떻게 울리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5가지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선생님 또 뭐가 있는데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게 있어요. 예사소리는 기본 소리를 말하고요. 된소리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쌍자음들이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요런 애들을 된소리라고 부르고요. 거센소리는 크, 트, 프, 츠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거센소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좋은 위치와 방법에 따라 저기에 있는 자음들을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억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발음을 한번 계속 해봅시다. 자, 자, 그 했을 때 기억이 혀뿌리가 어디에 닿냐면요. 여린 입천장에 닿습니다. 그 부들부들한 부분에 닿아요. 그래서 기억은 어디냐면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여린 입천장 소리예요. 자, 느 발음해 보세요. 그쵸? 혀 끝이 윗, 이와 잇몸에 닿아요. 그럼 잇몸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발음만 듣고는 절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하면서 발음을 직접 해보셔야 어디서 발음 나는지 알아요. 자, 드. 똑같죠? 혀가 이와 잇몸에 닿습니다. 디귿. 그 다음에 르. 똑같네요. 혀가 이에 잇몸에 닿습니다. 르. 그 다음 무. 얘는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되냐면 입술이 만났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입술 소리, 미음이고요. 브. 똑같죠? 비읍. 그 다음에 스 할 때 혀 끝이 아래 이와 잇몸에 닿습니다. 시옷. 혀뿌리가 여린 입천장, 부들부들한 데 닿죠. 지읒은 어디에 닿냐면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특히 지읒은 잘 안 느껴지거든요. 했을 때 혀 끝이 위를 탁 치고 오는데 그 잠깐 치고 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센 입천장, 딱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읒, 츠 똑같고요. 트 명확하죠? 이에 닿습니다. 피읍 입술에서 소리가 나고요. 어디에도 닿지 않고 목구멍에서 올라옵니다. 히읗이고요. 그 다음에 끄뜨부스즈 갈게요. 역시 여린 입천장에 닿죠. 선생님 제가 하나 못 빼놓은 것 같아요. 빼놨네요. 동일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쌍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잇몸에 닿습니다. 뿌 입술이 만났다가 떨어지고요. 아래 이와 아래 잇몸에 닿아요. 쌍시옷. 지읒처럼 아주 미세하게 혀가 센 입천장을 툭 건드리고 내려오죠. 쌍지읒입니다. 여러분 말했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직접 발음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저렇게 말하는 걸 외운다 하면 나중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반드시 발음해 보세요. 자, 이렇게 좋은 위치에 따라 나눴고요. 우리는 얘를 다시 좋은 방법에 따라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입술 소리부터 가볼게요. 입술 소리. 자, 자, 코에 손 대볼게요. 코가 어떻게 돼요? 울리죠. 자, 그래서 얘는 코가 울려서 나는 소리 비음입니다. 자, 그 다음 브 갈게요. 자, 코에 대고 코 안 울리죠. 그러면 비음은 어떻게 발음되냐면 브 할 때 우선 입을 막아요. 막았다가 브 하고 터트리죠. 그래서 얘는 파열음입니다. 자, 비읍이 기본 소리예요. 그러면 된 소리는 뭐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입술 소리 끝. 자, 잇몸 소리로 가볼게요. 제일 많아요. 자, 잇몸 소리 가보겠습니다. 자, 자, 코에 손 대볼게요. 자, 코가 울리니까 비음. 자, 드 갈게요. 자, 코 안 울리는데요. 드도 역시 마찬가지. 입을 막아요. 입을 막았다가 하고 터트리죠. 그러면 얘는 파열음입니다. 자, 얘가 기본 소리라면 된 소리는 뭘까요? 맞아요. 쌍디귿.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뭐예요? 맞아요. 티읒.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을 갈게요. 르르르르르르. 자, 코에 손 대세요. 르르르르르. 코 울려 안 울려요? 안 울리죠? 얘 막았다 터트렸나요? 아니에요. 마치 물 흐르듯이 쓱 나온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음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스 갈게요. 스. 자, 스는 입 양꼬리에 손가락을 대보시면요. 미끄러지듯이 비벼서 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얘는 마찰음이고요.
얘가 기본 소리면 된소리는 쌍시옷이 되는 거겠죠. 요러면 잇몸 소리 끝. 자, 센 입천장 소리 즈쯔츠는 세트겠죠. 그러면 하나의 위치만 찾으면 됩니다. 자, 즈, 자, 즈 발음할 때 우선 막았다가 즈 하는데 옆에다가 손을 대보시면 비벼서도 나죠. 그래서 얘는 파열과 마찰이 함께 묶여져 있는 파찰음이고요. 즈, 그래서 쯔, 그리고 츠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린 입천장 소리는 크가 세트일 텐데 자, 맞죠? 터트립니다. 그래서 그는 예사소리, 된소리는 그 다음에 거센소리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에 손 대볼까요? 울리죠? 비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목청소리예요. 목청소리 흐예요. 자, 흐도 양옆에 입꼬리에 손가락 갖다 대봅시다. 공기 나오죠? 비벼서 미끄러지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후음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9개의 자음 여기 표에 넣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외우려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발음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계속 발음을 하면서 이 표에 넣었는데 선생님 발음이 바로바로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조금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직접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모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음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였다면 모음은 발음을 할 때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인데요. 모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있냐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요. 단모음은 하나란 뜻이고요. 이중모음은 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하나고 뭐가 둘인가요? 이 모음을 발음할 때요. 처음 발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모양으로만 있는 게 단모음이고요. 처음에 발음 시작할 때의 모양과 끝날 때의 모양이 달라지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모음은 총 몇 개가 있냐면요. 단모음은 총 10개가 있고요. 이중모음은 총 11개가 있어요. 그럼 모음 총 몇 개? 맞아요. 21개의 모음이 우리 국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모음 10개가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단모음 10개는요. 아, 오, 우, 이, 왜, 위. 자, 요렇게 10개예요. 자, 아 발음해 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 했을 때 동그랗게 입을 벌리는 그 모양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그쵸? 그런 게 단모음이에요. 자, 그러면 쭉 발음해 볼게요. 아, 오, 우, 이, 왜, 위. 자, 다 모두 다 안 변하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왜랑 위는요, 처음에는 오처럼 시작하는데, 우처럼 시작하는데, 끝에는 이로 가는데요? 모양 변하는데요? 선생님, 얘 단모음이라면서요? 맞아요. 단모음으로 지금 넣어놓기는 했는데, 우리는 실제로 발음할 때 모양이 달라져요. 모양이 달라지면 무슨 모음이에요? 이중모음 아닌가요? 이중모음처럼 발음을 하는데, 단모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단모음이면 원래 어떻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양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위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 현실에서 선생님 참 왜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선생님 저 참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둘은 이중모음인데도 단모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우린 이제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 나눌 거예요.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인데요. 제일 쉬운 거 혀의 높이예요. 발음할 때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있으면 고모음, 그 중간에 있으면 중모음, 아예 바닥으로 완전 깔리면 저모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고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과 원순 이렇게 나뉘는데요. 평순은 입이 모양이 이렇게 오므려지지 않고 그냥 펴져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순 모음은 동그랗게 아주 조그맣게 오므려지는 거 그걸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혀의 앞뒤는 뭐냐면 발음을 할 때 혀 끝에 힘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혀 뿌리 쪽에 힘이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설 자, 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 전설이고요. 혀 뒤쪽에 들어가는 걸 후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발음해 보면 이제 확실해질 겁니다. 자, 아부터 가겠습니다. 아. 혀가 완전 바닥으로 깔리죠? 자, 얘 입술 오므리나요? 안 오므리나요? 안 오므려요.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아. 혀 뿌리인가요? 혀 끝인가요? 혀 뿌리 쪽에 힘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아는 여기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혀가. 그리고 얘는 오므려지도 않고 심지어 혀 뿌리 쪽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는 여기가 되는 거겠죠. 자, 오 가겠습니다. 오. 선생님 아까 어랑 비슷한 위치에 혀가 있고요. 혀 뿌리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입술이 이렇게 오므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순이 아니라 뭐예요? 맞아요. 원순이죠.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우 가겠습니다. 오랑 똑같이 입술이 오므려져요. 근데 혀의 위치가 입 천장에 거의 가까이 닿네요. 우. 그쵸? 그리고 혀 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는 여기고요. 으 가겠습니다. 딱 봐도 혀의 위치는 제일 높아요. 그쵸? 제일 높은데 입 천장에 붙었고요. 자, 얘는 오므려지지 않습니다. 평순이고요. 혀 뿌리 쪽에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요. 와, 벌써 5개 채웠죠. 자, 나머지 5개 채울 건데요. 얘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채우시면 되냐면 자, 이 발음해볼게요. 이 하면 원순 아니죠. 입 오므려지는 거 아니에요. 혀 끝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니까 고모음이에요. 여기죠. 자, 얘 때문에요. 뒤에 있는 거에 이제 하나씩 이만 붙이면 돼요. 여기 아 있었는데 이 붙이면 에, 있었는데 이 붙이면 에, 오 있었는데 이 붙이면 왜, 우 있었는데 이 붙이면 위. 요렇게 여러분이 하면 총 10개의 단모음이 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술이 변하는 이중모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중모음은 총 11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야, 여, 요, 유, 예, 와, 워, 왜, 의.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국어인데 갑자기 알파벳이 나왔어요. 맞아요. 얘네들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읽냐면 얘는 이 발음을 짧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얘는 오나 우 발음을 짧게 하시면 돼요. 우 이렇게요. 그래서 얘랑 위에 있는 단모음들을 섞을 거예요. 뭉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아랑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앞에 이를 짧게 해야 돼요. 이야. 뭐가 돼요? 맞아요. 야가 되고요. 얘랑 얘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이야. 여가 되고요. 얘랑 합치면 뭐가 되냐면
요가 되고요. 얘랑 합치면 뭐가 되냐면 유가 됩니다. 자, 얘랑 합치면 뭐가 되냐면 얘가 되고요. 얘랑 합치면 뭐가 돼요? 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요거에 해당하는 건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봐볼게요. 자, 그 다음 거. 얘를 만나게 해줄게요. 와가 되고요. 얘를 만나게 해줄게요. 뭐가 되냐면 워가 되는 거고요. 얘랑 만나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만나게 해줄게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얘는 뒤에 이가 빨리 끝나는 애가 뒤로 갔어요, 얘들아. 빨리 끝나는 애가 이 뒤로 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으라는 단모음에 얘를 합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몇 개냐면 한 개. 그래서 6개, 4개, 1개 합쳐서 총 11개의 이중모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우리 여러분 배워봤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음운이에요. 맞죠? 얘네들이 뜻을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애예요.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비분절음은 얘는 소리의 장단, 길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죠. 소리의 길이. 요것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어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단어의 발음의 길이가 달라지면 뜻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음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들을 짧은 소리와 긴 소리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설명해줬던 말 여기 있고요. 눈을 짧게 발음하면 사람 눈이에요. 요거 보는 눈. 길게 발음하면 송이송이 내리는 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짧게 밤을 발음하면 달과 별이 뜨는 밤이고요. 길게 발음하면 먹는 밤이 되는 겁니다. 짧게 발을 발음하면 우리 사람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발음하면 여러분들 중국집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커튼처럼 되어 있는 거 요걸 발이라고 부르고요. 성인을 짧게 발음하면요. 아이랑 반대예요. 어덜트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성인을 길게 발음하면 예수공자 이런 사람들처럼 완성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다를 짧게 발음하면 둘둘둘둘 김밥 말다 했을 때 그 말다가 되는 거고요. 말다를 길게 발음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말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뜻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 역시도 음운 중에 하나 다 이렇게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음운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외울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빠르게 복습하지 않으시면 뒤에 가면 점점 쌓이거든요. 그래서 쌓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수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학습지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시간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